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이 종목은 겉으로 보면 그냥 통신장 비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단순히 통신장비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송망 장비, 오지 고도화 그리고 양자 보안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메인 메시지를 아예 퀀텀 싱귤러티로 내세우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POTN 시스템, IoT 모뎀 모듈, 양자 암호 통신 솔루션,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넷이 뭘 하는 회사냐부터 아주 쉽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넷은 데이터가 오가는 통신망에서 그 데이터를 멀리 빠르게 안정적으로 보내는 전송 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증권은 우리넷을 국내 전송장비 점유율 1위 업체로 평가했고 주 고객층도 통신사와 공공기관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역시 광 패킷 네트워크 전용회선, VPN, 통합운영관리, 양자암호통신, 양자내성암호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볼 때는 반도체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한 스토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신망의 뼈대를 받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개 시장에서 한동안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번 업황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망을 깔아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넷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오지 SA입니다. 최근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오지 SA 전환과 실내기지국 구축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과기정통부 정책 설명에서도 재할당 조건과 오지 SA 확산이 연계돼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하나증권은 이 구조 때문에 코어 교체와 전송 장비 신규 구축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 특히 실내기지국 확대와 맞물리면 프론트 홀백홀 쪽 전송 장비 수요까지 자극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지를 더 제대로 하려면 결국 뒤에서 받쳐주는 전송 장비도 더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트래픽 증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AI가 확산될수록 결국 늘어나는 것은 계산량만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량입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에서 피지컬 AI 활성화에 따른 트래픽 급증을 거론했고 그 결과 대규모 전송 장비 신규 구축과 기존 장비 교체 수요가 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넷 같은 전송 장비 회사의 업황 논리가 단기 테마가 아니라 데이터가 늘어나는 한 반복해서 살아나는 구조적 논리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양자 보안입니다. 여기서 우리넷이 단순 통신 장비주와 갈라집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직접 양자암호 통신 솔루션과 양자내성암호 솔루션을 주요 제품군으로 제시하고 있고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도 향후 양자암호 기술 양자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국방 보안통신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스스로도 미래 먹거리의 방향을 장비 보안 고도화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 보안 스토리가 단순한 구호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넷과 SK브로드밴드는 COT급 PTN 기반 양자암호 전송 장비 개발을 추진했고 우리넷은 기존 상용 PTN 장비의 모듈 형태로 양자암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 장비의 2026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가 언급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전부 갈아엎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장비 체계 안에 보안 기능을 얻는 방식이면 고객 입장에서 CAPX와 OPX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기술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고객이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느냐 쪽으로 한 걸음 더 간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왜 주가가 이미 크게 안 갔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2025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공시에 따르면 우리넷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5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 감소, 영업이익은 19.48억 원으로 90.3% 감소, 순이익은 36.66억 원으로 81.8%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이 실망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스토리는 좋은데 실적이 무너진 회사라는 낙인이 한동안 찍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이 실적 악화가 구조적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둔화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증권은 2025년 실적을 바닥으로 보면서 2026년 매출 1,100억 원, 영업이익 78억 원 수준을 전망했고 컨센서스 수치도 대체로 2026년 회복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확정 실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작년에 무너진 실적이 올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넷은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왜 아직도 완전히 리레이팅되지 않았는지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증권 보고서 기준으로 2026년 3월 초 우리넷의 PBR은 0.7배 수준, 보고서의 추정치상 2025P PBR도 0.80배, 2026F PBR은 0.74배로 제시됐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 이 회사를 성장주처럼 보지 않고 실적이 아직 확실히 살아난 건 아니다라는 의심을 깔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적 회복과 수주 흐름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면 멀티플이 움직일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도 아주 작지만 체크할 부분입니다. 우리넷은 2026년 3월 11일 공시에서 보통주 1주당 50원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3월 13일 정정 공시에서 주총 예정일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보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가 완전히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신호 정도는 됩니다. 하나증권의 2025년 3월 보고서와 2026년 3월 보고서에서는 DPS 추정이 각각 100원 수준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실제 공시상 이번 결산 배당 결정은 50원입니다. 즉 리포트 숫자보다 실제 배당은 보수적으로 나온 셈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최대 주주 이슈입니다. 2026년 2월 공시 보도에서는 넷솔루션즈 홀딩스의 우리넷 보유 지분이 26.31%로 유지되고 있다고 나왔고 2025년 11월 보도에서는 최대 주주 측 담보주식 부담이 일부 줄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보다 덜 화려하지만 소형주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지배구조나 오버행 문제가 크면 주가가 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예전보다 덜 불안해졌다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넷은 지금 무엇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통신투자 재개 기대감입니다. 주파수 재할당과 오지 SA 확산 논리가 실제 통신사 CAPX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가장 현실적인 촉매입니다. 말 그대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는 투자 집행에서 나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증권사 해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발주 타이밍은 통신사와 정책 집행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보안 상용화의 가시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많았다면 앞으로 시장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팔리느냐입니다. COT급 PTN 기반 양자암호 전송 장비가 상용화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넷이 단지 통신장비 밸류에만 묶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양자암호 적용 전송 장비 구축 가능성을 이유로 동종 양자암호 업체 수준의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의 숫자 확인입니다. 이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실적이 너무 꺾였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하반기 실적에서 정말 회복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는 또 기대만 반영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소형 통신 장비주는 늘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매력적인데 분기 숫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넷은 지금 꿈으로만 가는 종목이 아니라 숫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리스크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과 발주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장비 주문이 곧바로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 양자 보안은 기대가 큰 만큼 상용 매출 전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기술 기사와 시범 사업 뉴스는 좋지만 투자자는 결국 반복 가능한 매출을 봅니다.
셋째, 2025년 실적 충격이 아직 완전히 씻기지 않았습니다. 한 해 숫자가 크게 꺾인 회사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주가가 저평가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도 명확합니다. 우리넷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미 광 패킷 네트워크부터 오지 양자 보안까지를 전면에 두고 있고 실제 리포트도 2026년의 핵심 촉매로 주파수 재할당, 오지 SA, 트래픽 증가, 양자 암호 상용화를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물리면 시장은 이 회사를 더 이상 그냥 작은 통신 장비 회사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의 멀티플 확장은 늘 이런 식으로 옵니다. 숫자 하나, 뉴스 하나가 아니라 스토리와 실적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넷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넷은 지금 당장 모든 게 완성된 회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년 실적 쇼크 때문에 시장이 아직 확신을 주지 않은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2026년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는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지 SA, 전송망 투자, 트래픽 증가, 양자 보안 상용화,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문제는 이 키워드들이 뉴스 제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실적과 수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그게 우리넷의 진짜 분기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넷은 이미 잘 가는 종목이라기보다 2025년 실적 부진을 딛고 2026년 구조적 모멘텀을 증명해야 하는 종목이다. 증명이 시작되면 재평가가 가능하고 증명이 지연되면 다시 저평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실적과 발주 그리고 양자 보안 상용화의 진척도를 체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